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N서치 김미연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또 3차 북미회담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성과를 둘러싸고는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 평가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강원도 산불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 가짜 뉴스를 보도한 유튜브 방송 등을 고발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동안 첨예하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그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내년까지 그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한 그런 그 평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49.6%로 가반에 가깝게 나타났고요. 네, 그렇군요. 없었다는 의견도 42.3%로 달했습니다. 네. 결국은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뭐 한 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팽팽한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역시 이제 우리는 그 한미 간의 관계라든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치 진영 논리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보수층에서는 뭐 보수나 중도 보수에서는 성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60%에 네, 그렇게 육박하고요. 나왔네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한미 정상회담, 뭐 한미 간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그 국민들이 어떤 그 긍정적인 객관적인 잣대로 네. 평가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지지하는 정치 성향별로 네, 보는 시각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역시 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는 역시 그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시적인 비핵화의 성과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 반대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 20대 이상, 50대까지는 그래도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뭔가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아마 찬성 쪽으로 좀 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 한미 정상회담 평가도 산불에 대한 속초 산불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좀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네, 문 대통령과 정부에 그런 것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6%포인트 이상 상승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평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20대에서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평가에서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50% 육박하는 걸 네,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거는 봤을 때 역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덩달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자체도 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여러 가지 또 대화를 위해서 대북 특사도 보낼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분석과 판단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누가 대북 특사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 그동안 뭐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았고 뭐 친밀도가 좀 있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지금 갑자기 다크호스로 이낙연 총리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뭐 특사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오는 게 좋겠죠. 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뭐 정의용 안보실장보나 뭐 선 국정원장보다는 이낙연 총리가 온다면 특사로 온다면 훨씬 더
북한 입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가 가기에는 저는 좀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정의연 안보실장이라든가 뭐 서원 국장 정도가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청와대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특사가 실현될지 또 그에 따라서 또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번에 그 강원도 산불 발생과 관련해서 당일날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소문이 이제 좀 유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좀 청와대와 특히 또 여당에서도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방송을 한 유튜브 방송 등을 이제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에 대한 또 여론조사가 좀 있었죠. 네, 의외로 문 대통령 행정에 관해서 가짜뉴스를 청와대가 고발한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50.4%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 의견이 28.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아마도 이번은 이게 산불이 났을 때 그 모든 걸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생중계를 보고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게 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부 다 방송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아마도 국민들은 이렇게 어쩌면 국가 위기 상황에 이런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거는 국가에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국민의 가반이 가짜 뉴스를 고발한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부러서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역시 국민들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특히 그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라는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진실에 기반한 팩트에 기반한 그런 보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은 강원도 해당 지역인 강원 제주 지역에서는 찬성 의견이요.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63.3%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히 강원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가짜 뉴스에 말하자면 좀 분노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산불이 난 거를 가짜 뉴스 형태를 빌려서 이 산불을 이용한 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또 가짜 뉴스도 일종의 뉴스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런 우려도 있지만은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좀 휘둘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말씀하신 대로 팩트체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좀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것은 역시 정치, 경제,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역시 가짜 뉴스는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도 보면 정치 성향별로 보더라도 약간의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성향이 이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이 43.4%.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았어요. 찬성 의견이 38.3%인데요. 반면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찬성 의견이 41.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를 보더라도 역시 가짜 뉴스에 대한 구독층이라 그럴까요? 응답층들 구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떤 한 진영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지층에 따라서 역시 좀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게 지지층 또 정치적인 이념 성향 이런 것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가짜 뉴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가짜 뉴스는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역시 낙태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당장은 관련 법이 있어서 그거를 금지는 못하고 어쨌든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한이 이제 내년까지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찬반 여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어쨌든 낙태죄가 지금 말씀하신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네, 그렇죠. 의미죠. 네. 그래서 그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5.7%로 네. 반대하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 찬성 의견 65.7%는 이전에 낙태죄 찬반 여부를 물어본 여론조사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상승된 조사입니다. 네, 많이 그렇습니다. 올라간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결정 이후에 찬성 의견이 더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65.7%라기 보다 보니까 찬성 의견은 연령, 지역, 성별,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대단히 이게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제가 특히 관심 있게 본 곳이 20대입니다. 네. 20대에서는 찬성 의견이 70.6%로 나타났습니다. 네,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네. 특히 이 낙태죄에 해당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임신과 관련돼 있는 여성층에서 본다면 여성층들은 찬성 의견이 또 70%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남성들은 61%인 네, 반면에 그렇군요. 여성은 이제 찬성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이 반대 여론이 좀 높은 지역을 좀 꼽아본다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네. 그리고 지역별로는 TK에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대 의견이 그렇군요. 30%가 넘는 네.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역시 좀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낙태죄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분들한테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 이상에서도 보면은 이 찬성이 56%로 나왔어요. 반대는 한 30%대 이렇게 나왔고. 네. 그러니까 역시 60세 이상이면 역시 할아버지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할아버지 세대는 아니죠. 아닌가요? 네, 할아버지 요즘은 세대는 아니고 꽃중년이죠, 꽃중년인가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보면은 60세 이상도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56%가 찬성을 했다는 네. 것은 그것도 상당히 시대의 흐름에 네.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에서도 과반 이상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의견도 30%가 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60세 이상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우리가 이 낙태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낙태죄 찬반 여부가 미국 대선이나 선거에서 가장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찬성 의견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것이 이제 선거에서 이슈화 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만일의 경우 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도 이 현 정부도 상당히 좀 만약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상당히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좀 받을 여지는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이제 판결난 후에 또 다른 이제 논점이 되는 것은 역시 낙태죄를 적용하는 태와의 그런 연령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몇 개월까지 낙태죄를 적용해서 폐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무래도 종교계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종교계는 이제 태아가 이제 생성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하나의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렸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제정하는 과정에는 법을 만들기까지는 아마도
많은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종교계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낼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법까지 제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감대가 좀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그 내년까지 그 낙태죄 폐지 관련한 그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계속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지난주의 이슈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RSC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